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클리어 2024의 업셋된 포스터 논문인 VCR 그래포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GCN과 그래프 트랜스포머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래프 네트워크 GCN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한 정보를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로컬한 정보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웃으로부터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서 정보를 받아오고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더 많은 이웃 투옵, 멀티옵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받아옴으로써 그래프에 연결된 정보, 연결 정보에 대한 것을 보존한 채 네트워크가 학습이 된다라는 점이 그래프 네트워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를 그래프 네트워크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은 그래프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을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는 fully connected의 구조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논문에서는 글로벌한 어텐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래프에 구조적인 정보가 잘 반영되기 위함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메시지 패싱이 엣지를 따라, 즉 구조적인 정보를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프 구조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구조적 특징의 예시로는 오른쪽 그림을 첨부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의 구조적인 모양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게 GCN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엣지를 모두 연결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는 반영이 될 수 없고, 또 그래프에 이런 우리가 수많은 그래프 노드들이 많은데 한 몇십만 개가 되는 그래프 노드의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것도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GCN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으나, 이 GCN이라는 것의 역사를 보시면은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오버스무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1년 유립스에 발표된 그래프포머라는 논문은 이제 트랜스포머에도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바이어스를 추가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트랜스포머로도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점이 이제 제안이 되었었는데, 해당하는 방법은 노드 수가 적을 때, 즉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적용이 되었던 방법으로 노드 수가 많아지면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프 트랜스포머를 이제 노드가 많을 때도 사용을 하고 싶어서 본 논문이 제안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노드를 다 사용하지 말고 중요하게 선택된 노드만을 선택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자라는 게 본 논문의 핵심입니다. 즉 포인트는 선택을 잘 하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그래프포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옛날에 세미나 자료로 한번 남겨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 노드 피처에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센트럴리티 인코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그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해당하는 자세한 방법은 그래포머 논문의 세미나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어텐션 맵에 스파셜 인코딩이랑 엣지 인코딩이라는 두 가지의 어텐션 맵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데, 이 부분이 그래프의 구조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솔티스트 패스를 정의를 해서 넣게 되고, 엣지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엣지에 피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엣지의 정보와 노드의 값의 그 shortest pass의 피처를 그 값을 계산을 해서 특정한 밸류 값을 뽑아내서 오른쪽 그림처럼 엣지 인코딩을 통해 어텐션 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포머에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의 태스크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리드아웃 펑션을 적용을 해서 이 그래프를 대표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야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래프포머에서는 새로운 방법인 버추얼 노드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이 버추얼 노드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연결된 노드로 전체가 다 연결된 노드이기 때문에 어텐션 값을 적절하게 부여받는다면은 전체 노드에서 정보를 받아오고 이 그래프 노드를 대표할 수 있는 가상의 노드로서 이 노드가 대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CNS 토큰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된 그래프포머에 이제 VCR 그래프포머는 버추얼 노드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했고 어떠한 노드를 선택할지가에 따라서 좋은 노드를 선택을 하면 구조적인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포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드 수가 만 단위가 있는 거는 사실 저도 한번 돌려봤지만 우리가 그냥 다 넣고 인풋을 다 넣고 그래프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냥 학습이 진행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라시 데이터들이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그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서브 그래프를 구성해서 미니 배치 단위에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패키징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홉투 토큰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한 하나의 노드를 기준으로 전체 노드를 다 어텐션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내가 어떠한 것을 잘 선택을 해서 타겟 노드를 기준으로 특정하게 선택된 것들끼리의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면은 전체 노드 수만큼 연산을 하지 않고도 전체 노드 수만큼의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지 않고도 몇 개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해결하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떠한 특정한 타겟 노드가 있을 때 해당하는 타겟 노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업 정보들을 애그리게이트해서 모아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옵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애그리게이트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대표하는 노드를 자기 자신 그리고 원옵에 대한 정보, 투옵에 대한 정보를 대표하는 내가 K개의 홉까지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셀프 어텐션이 K개만큼 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축약된 토큰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텐션의 연산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은 특정 노드들의 집합셋을 잘 선택하자라는 것이고 뒤에 나올 VCR 그래프포머에서도 어떠한 노드 집합셋을 잘 선택할지 어떠한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VCR 그래프포머에서는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ersonalized PageRank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좋은 선택, 앞서 말했던 어떠한 노드셋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좋은 조건을 4가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구조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멀리 있는 정보 메시지 패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정보에 대한 구별성이 있을 것, 그리고 계산 복잡도가 낮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그래프 구조 정보의 반영과 계산 복잡도가 낮은 것은 Personalized PageRank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 구조 정보와 계산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왔고 롱레인지 정보와 서로 다른 정보에 대한 구별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벌처 노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벌처 노드 중에 슈퍼노드와 라벨 노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슈퍼노드와 라벨 노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sonalized PageRan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ageRank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geRank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 여기에선 어떠한 노드가 되겠죠. 이러한 노드를 기준으로 랜덤워크를 반복해서 진행을 했을 때
다른 노드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을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PR 부분이 이제 뭐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고요. 업데이트가 되는 R이 이제 스코어가 되는데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거치면서 업데이트가 계속 스코어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뒷단에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랜덤 텔레포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랜덤 텔레포트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 0.15의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는 어떠한 내가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실제 그 트랜지션에 있는 게 아니고 0.15의 확률로는 자기 자신의 그 랜덤하게 다른 노드로 보내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랜덤하게 보내버리는 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다 해서 그 페이지 랭크라고 부르는데요.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연결성이 높은 스코어가 높은 부분은 관련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페이지 랭크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젠 디컴포지션보다 계산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조건 4번에 해당하는 계산 복잡도를 낮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슈퍼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방법으로에서는 매티스 파티셔닝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래프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프 클러스터를 구성을 한 후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노드를 슈퍼노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슈퍼노드를 통해서 모든 그 각 군집에 해당하는 노드들은 엣지를 다 부여를 받게 되는데 해당하는 엣지를 부여를 받고 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노드에게도 메시지 패싱이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세 번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서로 다른 라벨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사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벌추얼 노드로 라벨 값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라벨 값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 이제 여기 빨간색 색깔 노드들은 그 5번 노드를 기준으로 사실 이 5번 노드는 자기 주변에 지금 자기와 같은 라벨을 공유하는 노드가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사실 다른 노드들에서 정보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정보를 자기가 똑같은 비슷한 라벨의 노드들을 조금 받아오기 위해서는 사실 슈퍼노드 상위 저기 벌추얼 노드가 하나가 있어서 그 똑같은 라벨을 공유하는 애들끼리에서 정보 공유가 더 잘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가중치가 증가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토크나이즈 셋을 하나를 만들 건데요. 이 네 가지의 그 구성 컴포넌트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제 타겟 노드 자신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컨캣 해가지고 스칼라 값으로 있는 것은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타겟 노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해당하는 값의 가중치는 1을 놓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시기 personalized page rank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최종적인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의미하고요. 해당하는 값의 가중치 같은 경우는 이거 실제로 값을 넣고 계산해보면 아시는데 멀리일수록 가중치가 낮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멀리 있는 홉일수록 가중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세 번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PPR을 기준으로 PPR 스코어가 있을 거죠. PPR 스코어로 선택된 탑 K 노드를 가지고 와서 이를 슈퍼노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슈퍼노드를 사용을 했을 때 PPR을 기준으로 즉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 파란 색깔 슈퍼노드가 있는 그래프는 이제 해당하는 그래프에서 퍼스널라이즈 페이지 랭크를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탑 K의 노드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 라벨 노드를 사용했을 때 라벨 노드를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에 PPR을 기준으로 해서 탑 K의 노드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선택된 노드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노드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번 노드라고 하면은 이 피처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 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에 우리가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사실 K-스텝만큼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L개가 있을 건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매트릭스의 트랜지션이 일어난 결과, 첫 번째 트랜지션의 결과, 그리고 두 번째의 트랜지션의 결과,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L개만큼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 그리고 어펜딕스에는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GCN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스텝에서 나오는 결과와 두 번째 스텝에서 트랜지션에서 나오는 각 노드의 결과 값을 전체를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라벨 대신에 슈퍼 노드 대신에 라벨 노드 그래프에서도 페이지 랭크를 똑같이 네 번째 컴포넌트는 페이지 랭크를 했을 때 선택되는 이웃이 네 번째 컴포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토큰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토큰 리스트에서 자기 자신 두 번째 컴포넌트는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에서 트랜지션이 된 결과, 세 번째는 슈퍼노드에서 선택된 탑 K 이웃, 네 번째는 라벨노드에서 선택된 탑 K 이웃, 이런 식으로 선택된 값들이 선택이 되고 이 토큰 리스트들끼리만 셀프 어텐션이 걸리게 되어서 계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러블 그래프 트랜스포머라 해서 해당하는 방식이 이제 비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에서 사실 이제 RO 메모리로 이제 활용을 하지 못했던 데이터셋들도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가장 비슷하게 성능이 나오는 소타 성능인 NAG 그래포머라는 방식 앞서 설명했던 홉투백인데 홉투 토큰인데 해당하는 방식도 비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해당하는 실험에서 오픈 리뷰를 통해서 많이 뭔가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부여받았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헤테로필리어스 그래프 데이터셋 실험이었습니다. 이 헤테로필리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노드가 있고 자기 자신의 노드와 연결된 라벨들이 굉장히 다 다른 것을 의미하고요.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노드 헤테로필리라는 게 0.7 이상을 보통 그렇게 의미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0.78이라는 수치는 이웃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78개는 다른 라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GCN을 이용을 했을 때 해당하는 방식을 VCR 그래포머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측정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NAG 포머에 대비 VCR 그래포머가 압도적으로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가상의 라벨 로드를 이용하는 게 컨트리뷰션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는 사실 이제 수많은 조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조합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슈퍼노드와 라벨노드를 둘 다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한 것을 비교한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슈퍼노드만을 사용한 이제 장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슈퍼노드만 사용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 저하가 있지만 그렇게 큰 저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별적인 결과는 없었고 하나의 장표인 이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랭스를 6개, 즉 6홉까지의 정보를 받아온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룹 B는 랭스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랭스 자체를 줄여버린다는 소리는 결국은 멀리 있는 이웃에 대한 정보들은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럼 받아올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드니까 성능이 저하가 되겠죠. 대신에 이 S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S라는 부분이 결국 선택되는 이웃의 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택되는 이웃의 수 자체를 늘리게 되면은 그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탑K와 탑K 이웃을 통해서 이제 선정되는 이웃과 전체 그 이웃의 노드를 그 증가를 시켰을 때 성능의 결과를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의 최종적인 코멘트를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PR을 통해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셀프 어텐션을 걸기 위해서 토큰을 가지고 올 건데, PPR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유의미한지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리펜테이션도 만든다라는 점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의 리프렌테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코어 값과 그리고 해당하는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결과 값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래프 바이어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래프포머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바이어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진짜 하드 코딩의 방식을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를 통해서 계산 복잡도도 낮추고 충분한 정보를 입힐 수 있었다. 이를 GCN과 동일한 연산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헤테로필리어스한 상황에서 벌처 노드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을 하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픈 리뷰에 나오는 질문들에는 근데 이 아이덴티 컴포지션을 하는 것보다 이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를 사용하는 게 실제로 계산이 더 빠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는 연산 자체는 더 빠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탑K를 선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덴티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계산해 놓으면은 그 부분이 중복 연산이 없을 거라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실제로 더 퍼스널라이즈 페이지 랭크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PPR을 사용하는 방법, 토큰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노벨티가 적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자들은 이제 사실 이제 GCN의 그래프 바이어스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함을 사실 이론적으로도 증명을 했고 실험적으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이클리어라는 좋은 학회에 이제 업데이트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는 게 보여지는데, 이제 호모필리어스한 상황보다 헤테로필리어스한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요청한 추가 데이터 셋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실험도 성실하게 수행을 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해당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토큰 리스트라는 게 결국은 잘 뽑자, 즉 샘플링을 잘하자, 서브 그래프 샘플링과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 정보와 글로벌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PPR 방식을 적용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 서브 그래프 생성은 사실 이제 노드를 뽑고 이웃을 탐색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구현도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래프 트랜스포머에 적용하기 위해서 잘 결합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처 로드를 통해서 메시지 패싱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실 다양한 그래프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